전 세계 테니스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테니스 인물백과. 지난 시간에는 도미닉 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선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자 선수네요, 레디님.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마무리된 WTA 파이널스에서 우승한 코코 고프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개인적으로 코코 고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놀란 점이 많이 있었는데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름은 코코 고프인데요. 네. 원래 코코 고프의 이름은 콜이래요. 코리 고프. 코리 코리 고프? 고프? 네, 아빠가 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째 딸에게 같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오. 그래서 즈베레프. 즈베레프죠. 즈베레프 네. 선수가 아빠랑 이름이 같다고 그랬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코코라고 불린 애칭을 자기 음. 이름으로 써서 코코 고프 아.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왜 코리가 싫은가? 싫은 게 아니라 이제 아빠 이름을 뭐 조진웅인가 그 네. 영화 배우 네네. 막 그렇게 불리는 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도 욕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하긴 나도 어. 우리 아빠 이름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코코고프고요. 2004년 3월 13일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2004년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올해 20살이 딱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남일녀 장녀고요. 아버지 코리 고프는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농구 선수로 뛰었고 어머니 캔디 고프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육상 및 체조 선수였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은 체육인의 피가 흐르는 그렇죠. 네, 네. 본투비 체육인인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운동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 같아요. 코코고프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네, 코코 고프는 애틀란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테니스를 시작한 것은 6살로. 야, 네, 6살. 아, 요때 다 시작해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6살. 네. 그 후 테니스의 재능을 발견한 코코 고프 부모님은 더 좋은 환경을 위해 플로리다 딜레이비치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 종합 아카데미이자 세계 랭킹 1위를 다수 배출한 IMG 테니스 아카데미가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코리 고프가 2017년 ESPN과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코코 고프의 그 재능이라는 게 이런 거래요. 15분 20분 동안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15분 20분 동안.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테니스에서 뭐 한 게임이 뭐 예를 들면 뭐 15, 30, 40 이렇게 4점을 얻어야 한 게임이 가잖아요. 네. 한 15분 20분만 딱 집중해 갖고 내 서브 게임 하고 엔드 체인지를 하니까 네. 테니스에 엄청 특화된 거야. 그 오. 재능이. 그 어떤 그 코코 고프를 테니스 선수를 키우는데 이런 딸의 특징을 알아본 부모님의 덕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집중력이 15분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집중력을 위한 게이지가 잠깐 또 앉아갖고 이제 명상을 하는 거지. 음료수도 마시고 멍하니 있다 또 갖고 15분 20분 딱 하고 좋지 않아요? 네. 여튼 딸의 재능을 알아본 이제 부모님의 안목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탁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코코 고프가 원래부터 테니스를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원래부터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보통 미국에서는 스포츠하면 야구, 하키, 농구, 풋볼 4대 스포츠잖아요. 이 4개의 스포츠의 공통점이 바로 팀워크. 네, 팀워크인데요. 코코 고프는 팀워크를 싫어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약간 아이. 네네네. 내향적인. 네. 내향적인. 두 분 아이시잖아요. 네. 네. 저는 입니다. 좀 내향적인 성격인 듯 한데요. 어찌 되었든 코코 고프는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세레나 윌리엄스를 키워낸 프랑스의 무라토글루 아카데미에 가게 됩니다. 사실 무라토글루는 전 세계 최고의 아카데미이긴 하지만 가격이 엄청 비싼 걸로 유명한데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코코 고프는 무라토글루에서 제공하는 챔프시드 장학금을 쟁취하며 거의 2년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무라토글루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세레나 윌리엄스의 코치를 했었고 시모나 할렙 코칭을 했었고 현재는 홀거룬의 코치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코칭으로서는 이제 한 획을 그은 네. 잘생긴 꽃중년 아저씨인데요. 네. 근데 무라토글루가 코코 고프를 처음 본 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코코 고프가 2014년 무라토글루 아카데미에 와서 시범 경기를 했는데 네. 나는 그녀의 결단력, 운동 능력, 투지에 감동을 받았다. 코코가 나에게 저는 1등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장학금을 준 이유 2년 동안 내가 얘를 가르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무라토글루가 이렇게 극찬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코코가 나에게 나는 1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 이 어린 코코 고프가 야망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2014년이면 코코 고프가
뭐 기껏해야 10살, 11살 이 그쵸. 정도 저 어린 아니었을 나이죠. 것 같나. 예. 근데 혼자서 프랑스에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미국에서. 부모님이 좀 뒷바라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어린 나이에 그 프랑스라는 나라를 가게 된 이야기를 또 이게 보니까 그 백다현 선수의 그 1학년 때 그 탁구 그 얘기 갑자기 그런 네, 부천으로 갑자기. 그래서 보고 싶네요. 네. 네. 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희생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코코 고프를 훈련시키기 위해 체육교사를 하던 어머니는 직업을 그만두시고 네. 딸을 따라다녔고요. 테니스 훈련이 끝나면 코코 고프의 홈스쿨링을 도와주었다고 하고요. 농구 선수 출신으로 의료 서비스 회사의 임원까지 올렸던 아버지 코리 고프 역시 초창기 코코 고프의 성공을 위해 코칭을 자처하며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2019년 사우스 플로리다 선 센티널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코리 고프는 우리 가정은 단일 소득 가정에서 무소득 가정으로 바뀌었다. 소득이 없는 가정은 비싼 테니스 아카데미에 다닐 돈이 없다는 뜻이다 라며 코코 고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하나의 도박이었던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참고로 동네에 있던 IMG의 2018년 1년 수업료는 최소 7천만 원, 최대 1억까지입니다. 야, 네. 1년에 1억씩 들면은 그렇죠. 진짜 테니스 선수가 되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테니스 선수들이 한 게임 이겨가지고 받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이런 역경을 뚫고 시작한 테니스입니다. 코코고프의 주니어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코코고프가 WTA 투어에 데뷔한 나이가 정말 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코 고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생. 음. 네, WTA 타이틀을 처음 차지한 것이 20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5세의 나이에 우승을 한 겁니다. 당연히 주니어 성적은 랭킹 1위였고요. 이제 놀라운 점은 이제 보통 주니어는 나이별로 레벨을 나누거든요. 뭐 네네. 언더 14, 뭐 14세, 12세, 뭐 16세 이렇게 하는데 이미 12살에 14세부 우승. 2년을 월반했죠. 네. 2017년 13살 때는 ITF 그레이드 1. 그러니까 ITF라고 이제 WTA 가기 전에 이제 그 밑에 대회인데 네. 챌린저 투어랑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 이미 최고의 그 레벨에서 투어를 뛰고 있는 13살 때요. 그다음에 US 오픈 주니어 그랜드슬램 준우승 2018년 롤랑 가로스 주니어 그랜드슬램에서 우승을 하면서 2018년이면 이제 14살, 15살 이미 거기서 주니어 레벨은 평정을 한 겁니다. 14세, 15세. 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니어를 보통 그렇죠. 19살? 예. 그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그 대회를 15살에 우승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엄청난 약간 테니스 천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번에는 성인 대회의 성적을 알아볼게요. 성인은 아니었지만 성인 대회 출전했을 그쵸. 때 코코고프의 성적.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15세 때 WTA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대회였나요? 네, 2019년 3월에 열리는 마이애미 오픈이었습니다. 코코고프 입장에서는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라 동기부여가 더 되었을 것 같은데요. 코코고프는 이 대회 우승으로 15살에 100위권 랭킹 포인트를 받게 되었고요. 그해 윈블던 예선을 통과해 15살 3개월이라는 최연소 출전 선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1라운드 상대가 윈블던 5회 우승자 비너스 윌리엄스였는데요. 그 경기를 2대 0으로 승리하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후 코코고프는 4라운드에서 이 대회 우승자였던 시모나 할렙에게 패배하여 탈락했지만 전 세계, 특히 미국인들에게는 윌리엄스 자매의 후계자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야. 네, 2020년에 코코고프 1월부터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호주 오픈에서 비너스 윌리엄스를 다시 만난 것인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네네. 3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테니스 스타죠. 네. 오사카 나오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코코고프가 네. 오사카 나오미마저 잡아내며 제니퍼 캐프리아티 이후로 톱5 상대로 승리한 최연소 선수가 되었습니다. 야, 진짜 정말 파죽지세의 기세로 랭킹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코코고프였는데요. 제가 정리를 그럼 한번 해볼게요. 2018년 랭킹이 686이었는데 2019년에는 68위가 되고요. 뒤에 6이 빠졌네요. 네. 아니 앞에 6이 앞에 6도 뭐가 빠진 거지? 앞에 6이 빠졌죠. 686 686에서 686에서 68이 됐으니까 뒤에 뒤에 6이 6이 빠졌네. 네, 깜짝 놀랐어요. 자릿수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2020년 48위. 그러면 또 6에서 또 2가 빠졌네요. 네, 또. 또 빠졌네요. 네. 네,
2021년도 훌륭한 성적을 거뒀겠어요, 그러면? 네, 21년도 역시 코코고프는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도로 말씀을 드려서 그 느낌이 잘 안 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코고프는 04년생이고요. 네. 21년이면 17세가 되는 해입니다. 이 17살 시즌에서 코코고프는 이탈리아 오픈에서 처음으로 WTA 1000 준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이때 만난 선수가 악연의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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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슈비용텍, 이가 베이커리죠. 네. 네. 이 두 선수는 1세트 타이브레이크에 돌입했지만 슈비용텍이 7대 3으로 이겼고 2세트도 가져가면서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슈비용텍이 승리를 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코코고프는 어린 나이에 WTA 4강에 오른 전도 유망한 테니스 영재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슈병택과의 인연을 악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왜죠? 어떤 악연이죠? 네, 코코고프 입장에서는 이제 슈비용택을 만나는 게 거의 재앙인데요. 네. 상대 전적 11대 2입니다. 아이고. 21년에 처음 만났잖아요. 지금 네네. 거기서 만나서 졌는데 그 이후로 2년 동안 7연패.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졌고요. 23년 신시내티 4강전에서 진짜 고생해서 힘들게 한 판 이겼는데 그 뒤로도 4연패. 지금 올해 WTA 파이널스에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이겨가지고 11대 2가 됐고요. 그래서 2대 0으로 승리를 해서 11대 2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또 이겼네요. 네, 한 판, 네. 네, 거의 뭐 가엘 몽피아 조코비치급이다. 네. 그뭐 19패였네요. 19대 0이요. 예. 그래도 두 번 이겼으니까 네. 기념해가지고 서로 사진도 찍고 뭐 네. 뭔가 티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다시 코코고프로 돌아와서요. 21년에는 WTA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코코고프는 롤랑가로스에서 온스 자베를 꺾고 8강에 올랐는데요. 이때 나이가 17세 3개월로 역시 제니퍼 캐프리아티 이후 8강에 진출한 최연소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열린 윈블던에서도 16강에 오르면서 랭킹을 2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22년 코코고프는 아직도 18세였는데요. 이 해가 코코고프 커리어의 전성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롤랑가로스 결승에 오른 것인데요. 코코고프는 8강과 4강에서 시드가 없는 선수를 만나는 최고의 꿀대진. 야. 네, 꿀대진을 만나면 결승에 올랐지만 역시 결승전에서는 롤랑가로스의 황제죠. 이가 슈비용택이 버티고 있었고요. 네. 어린 코코에게 브레드 스틱 6대1 브레드 음. 스틱을 먹여주면서 6대1, 6대3으로 슈비용택 입장에서는 낙승. 편안하다. 약간 작년에도 거의- 이제 올해도 그랬잖아요. 올해 롤랑가로스. 네. 네, 편안하게 이겼잖아요. 자스민 파울리니. 아, 네, 파울리니 파울리니. 선수. 편안하게 이기는. 이때도 편안하게 이기는. 네. 네, 이 패배가 거의- 이제 코코고프. 거의 리타이어 느낌으로. 네, 네. 6대1, 6대3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 패배가 코코고프가 슈비용택을 만나서 세 번째로 진. 아직 3대 0이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네. 17세니까 그 뒤로 네 번을 더 진다. 네. 경기 일으키겠어요. 그래도 이제 18살에 롤랑가로스 준우승이라니 진짜 정말 대단한 기록을 쓴 것 같아요. 슈비용택에게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랭킹도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코코는 롤랑가로스에서 대거 포인트를 획득하며 개인 랭킹 13위에 올랐고요. 그 다음 대회인 윈블던에서도 3라운드에 진출하며 10위까지 랭킹을 끌어올렸습니다. 그해 로저스컵에서 리바키나 사발렌카를 각각 2대1, 2대1로 잡아내며 탑 랭커가 될 자질을 보여주었고요. 곧이어 열린 US 오픈에서도 8강에 진출하며 미국 테니스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네, 그렇게 19살이 아직도 19살이에요. 아, 그렇게 19살이 된 2023년 드디어 코코고프는 그랜드슬램을 품에 안았는데요. 바로 US 오픈을 우승한 것이었습니다. 야. 예. 사실 23년 시즌 초반 좋지 않았는데요. 네. 1월에 열린 ASB 클래식 WTA 250을 우승하긴 했지만 호주 오픈 16강, 롤랑가로스 8강 등 이제는 그랜드슬램 우승을 바라는 코코고프에게는 살짝 부족한 성적을 계속해서 냈는데요. 그 와중에 슈비용택을 계속 만나면서 패배해서 전적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요. 경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북미 스윙 노스 아메리카 스윙이죠. 거기서 네. 이제 연속적으로 대회를 열리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북미 스윙에 돌입을 하게 돼서 귀신같이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워싱턴 DC에서 열린 WTA 500 무바달라 시티 오픈 네. 우승,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WTA 1000 웨스턴 서던 오픈 우승, 그리고 이어진 US 오픈까지 우승. 7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 대부분을 우승하며 500, 1000 US 오픈까지 깔끔하게 우승하는 US 야. 오픈 시리즈를 전에 다 가져가 버리는 네. 싹 대회 다 3개를 우승하면서 3,500점을 가져가는. 와. 네.
야. 폭풍 질주를 네. 보여주었습니다. 야, 대단하네. 아니 미국에서 열려서 그런가? 자기 나라 버프 받고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대단한 기록이네요. 정말 테니스 선수들은 익숙한 나라나 익숙한 장소에 오면 경기력이 더 잘 나오나 봐요. 미국 선수가 미국 대회를 싹쓸이 하니까 인기도 정말 많아졌겠는데요? 네, 거의 뭐 우리나라 치면 김연아급 뭐 되지 그쵸. 않을까 네. 싶은데요. 전 세계 최고의 물류 배송 기업 UPS, 그다음에 음량기기 기업 보스, 롤렉스 등과 콜라보를 하며 2023년 1년간 2,3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어, 2,300만 달러. 얼마죠? 300억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야, 그래도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해 여자 운동 선수, 테니스 선수 아니고 여자 스포츠 선수 중에 코코 고프가 작년에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 네. 야, 말이 나온 김에 코코고프의 스폰서 목록을 보시면 일단 라켓은 헤드품 MP를 사용하고 있고요. 뉴발란스에서 의류와 테니스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분 또 우리 형님 나오시네요. 네. 로저 페더러의 스폰서로 유명한 식품 가공회사 파스타로 유명하죠. 바릴리아에서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1년에 2,300만 달러면 진짜 300억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코코 거프가 20살이 안 됐다. 진짜 이거는 엄청난 빅스타 중에 빅스타고 진짜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코코 거프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네. 이길 날이 많이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올해도 좋은 성적을 역시 거두고 네. 있다고 알고 있어요. 나이가 깡패네요. 네. 네, 올해는 호주 오픈 롤랑 가로스에서 연속으로 4강에 진출을 했고요. 롤랑 가로스에서는 복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그 코코 고프가 팀워크를 좀 안 좋아하는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코코 고프가 복식도 잘합니다. 제 생각에는 테니스를 잘 치는 것 같아요. 네. 2019년 78위였던 복식 랭킹이요. 2023년 1위를 차지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랜드슬램 준우승 2회, 우승 1회를 차지해서요. 네. 말씀드렸지만 복식 랭킹 1위고요. 단식 랭킹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와, 상금도 또 어마어마하게 복식에서 또 쓸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예, 복식에서도. 아니 아까 이제 엄마 아빠가 직업도 그만두고 딸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게끔 아니 이 정도면 그만둘만한데. 아직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이 관리하시겠죠. 네. 용돈 받으시겠죠. 아니 이 정도는 그만둘만한데. 네. 아유, 진짜 대단하네요. 이렇게 코코거프의 성장과 성공을 알아봤는데요. 아직 어린 선수라서 사실 테니스 인물백과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이 이제 더 많아질 것 같은 선수인 네. 것 같아요. 좀 이 선수의 외적인 특성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찬다라님. 네, 일단 코코고프는 굉장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8살 때부터 경기 전에 자신과 상대가 부상당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루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도 착해. 네. 돈도 많고 테니스도 잘 치는데 마음도 네, 착해. 네. 다 가졌네요. 네. 부럽네요. 네. 이런 딸을 네. 네. 또 코코고프의 테니스 우상은 세레나와 비너스 윌리엄스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비너스를 윈블던에서 처음 이기고 네트에서 악수를 나누며 존경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 그 미국에서 비너스랑 세레나 윌리엄스 자매가 이제 테니스도 잘 치지만 스타덤에 오렸던 이유는 흑인들이 접하기 힘든 그렇죠. 그 그렇죠. 흑인으로서 네. 성공하기 힘든 테니스라는 이 스포츠에서 그 어떤 장벽을 깨냈다. 그렇죠. 그래 그것도 여성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 각광을 받았던 자매인데 사실 코코거프도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으로서 이제 뭔가 깨부실 수 없었던 그걸 깨부순 윌리엄스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여성 흑인이라는 점에서 그런 흑인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지와 응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앞으로의 코코거프의 그런 활동 그리고 테니스 실력 이런 것들이 더 기대가 되는데 이런 기록들을 얼마나 더 쌓아갈지가 정말 주목되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20살이야. 지금 네. 벌써 그랜드슬램 우승했는데 네. 나이가 20살 입니다. 깡패니까요. 네. 그 올해 코코거프가 WTA 파이널을 우승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생애 최고의 시즌일까? 앞으로 그렇구나.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생애 최고의 몇 시즌을 번에. 보낼까? 몇 번에. 몇 번에. 네, 그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년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면서 오늘 테니스 인물백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